자, 이제 납땜을 하기 위한 도구들, 뭐 인두라든지 또 드라이브라든지 니퍼라든지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도구를 이용해서 납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납땜을 안 해본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납땜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납땜을 하는 방법이지, 연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서 해야 또 숙달이 돼야 납땜을 능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영상을 보고 납땜 연습을 충실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찍어 보니까, 사실 이 납땜하는 내용을 찍어 보니까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하고 유튜브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튜브에 올리겠고요. 납땜하는 기본적인 납땜 연습 세 가지를 쭉 연달아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해야 될 기본 납땜은 어떤 것이냐면 공납땜입니다. 공납땜은 지금 보시는 바치 이런 기판이 있으면 이 기판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납땜 패드라고 하죠. 이 납땜, 이 동박이라고 하는데, 이 동박 부분을 쭉 가면서 계속 납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납을 어떻게 묻혀야 되고 인두와 납을 어떻게 갖다 대야 되는 것지를 조금 파악하는 그런 그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실제로 납을 가지고 이렇게 배선을 해야 됩니다. 이 배선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그걸 가면서, 선이 지나가면서 내가 필요한 패턴도에 따라서 굽히기도 하고 또 가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그 배선하는 연습, 이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기판에 납땜을 할 때는 이런 배선만 가지고 납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품이 다 꼽혀야 되겠죠. 그래서 부품을 꼽았을 때 어떻게 납땜하는지, 그 다음에 납땜하고 난 뒤에 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납땜하는 그 장면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납땜을 하기 위한 PCB 맞는 기판이 되겠습니다. 맞는 기판인데 요거를 지금 이 기판 받침대에다가 꼽아 놨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런 기판에 요런 것을 쓴다 그랬는데, 실제로 기판 받침대에다가 수업할 때는 많이 받쳐서 쓰겠습니다. 요 부분이 납을 묻힐 수 있는 동방면이고요. 이 반대편은 실제로 부품을 꼽는 부분입니다. 부품을 여기다가 꼽아야 되니까 부품을 꼽았을 때 꼽는 면이고, 실제 납땜은 이 반대편에 납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납땜을 하는데, 우선 공납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하는 면에 납과 실납이죠. 우리 도구함에 있습니다. 실납과 그 다음 인두를 이렇게 갖다 대고 납땜을 하는데요. 이 납하고 인두하고 이렇게 묻히면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이제 납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공납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한 개 부분씩 하나씩 이렇게 납땜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실제로 이 납땜할 때 인두는 인두를 이렇게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잡고요. 납을 이렇게 지금 쥐고 실질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납하고 인두를 동시에 여기 맞는 기판에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인두를 이 동방면에 살짝 갖다 대서 조금 이렇게 가열을 시킵니다. 가열을 시키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납을 잠시 붙였다가 떼면 이렇게 납땜이 되는 겁니다. 자, 순서를 몇 개를 한번 해보면, 붙였다가 납을 갖다 대고 떼고요. 또 붙였다가 가열시킨 다음에 떼고, 자, 이렇게 납땜을 해 나갑니다. 자, 이거를 납을 너무 많이 묻히면 또 이 동그라미가 커져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몇 개를 납땜을 해봤는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조금 납이 작네요.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것도 납이 잘 안 묻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조금 작으네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서 공납댐을 쭉 한번 이어가 보는데요. 여기 납이 많이 묻었죠. 자, 이렇게 납땜을 공납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납을 묻혔을 때 공납댐을 해봤는데, 납을 묻혔을 때 납을 다 납땜하고 난 뒤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요, 이 납이 동글동글하게 묻어 있으면 내가 손을 이렇게 문지르더라도 손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납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땜을 할 때 실제로 이 공납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기다가 선을 연결하든지 해서 실제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선이 필요하니까요. 전에 도구에 나눠드린 이런 배선이, 삼색 배선이 있습니다. 삼색 배선, 예, 빨간색, 파란색 이 배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개를 끊어 가지고 실제 배선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나눠드린 닛볼을 가지고 내가 선을 이만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자, 끊고요. 자, 이제 실제 필요한 부분 배선만큼을 이제 이 피복을 벗겨야 되는데, 피복을 벗길 때는 여기에서 요 드라이버로 3개 누르면 끊어지니까 이거를 그냥 쥐기만 쥐고 이렇게 살짝 옆으로 당겨냅니다. 당겨내면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쭉 당기든지 아까 니퍼로 쭉 당겨내면 이렇게 피복이 벗겨집니다. 자, 이 벗겨진 피복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다가 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선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붙여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중간쯤에서 요거를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쥐고,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납땜하면서 풀어가면서 납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을 붙였습니다. 이 선이 중간에 올 수 있도록, 요 라인에 중간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드라이브로 배치를 하고요. 항상 하면서 이거를 선을 바짝 당겨야 됩니다. 당기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납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 놓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요 쭉 가면서 배선 패턴도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턴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옆쪽으로 내 인두가 이쪽에 들어가고 납이 반대편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납땜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갖다 대고 당기고요. 이렇게 당겨 가면서
한번 눌러가면서 납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 칸 띄워서 이 두 칸만에 하나씩 이렇게 납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거를 이공납이라고 합니다. 이공납이라고 하고요. 한 칸도 비우지 않고 여기 모든 칸에다가 다 납땜하는 것을 완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완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이공납은 해줘야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선을 당겨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중간에 갈 수 있도록 해서 당겨주고 납땜을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할 때는 항상 먼저 인두를 먼저 대서 달군 다음에 떼고 이렇게 납땜합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내가 선이 이렇게 90도로 꺾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꺾여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때 이제 이 드라이브를 이용하는데요.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꺾여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요걸 드라이브로 누른 상태에서 이런 90도로 당깁니다. 당기고 이 선이 배선이 중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붙이는 부분에다가 인두를 붙여서 납땜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90도 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당깁니다. 당기고 붙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돌려서 납땜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몇 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납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돌려야 된다고 하면 또 드라이브를 들고요. 드라이브를 들고 눌러서 90도로 당겨 보죠. 자, 눌러서 90도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고요. 또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납땜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할 때 제가 밑에 있는 기판을, 맞는 기판을 계속 돌리는 걸 보는데 실제로 손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판을 돌리면서 납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이걸 끝을 낼라 그런다 그러면요, 여기를 먼저 잘라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요 부분에다가 납땜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끝내야 될 부분에다가 납을 묻혀서 공납을 묻혀서 공납땜을 하고요. 공납땜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니까 바짝 당긴 다음에 실제로 이 배선을 자를 때 이거의 끝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 공납한 거의 중간 부분, 이 윗부분에서 요 선이 잘리도록 날카로운 이 닛볼을 가지고 잘라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니까 요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짧게 잘라 버렸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눌러서 드라이브를 가지고 여기다가 납땜을 해주는데 지금 앞에 잘라 버렸습니다. 여기 잘려 버렸죠. 실제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못 잘랐네요. 자, 이렇게 하여튼 중간 부분에서 라인을 잘라서 공납땜을 먼저 하고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납땜을 해 나갑니다. 배선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선하고 난 뒤에 실제 납땜을 했는 걸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뾰족한 면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이렇게 비벼도 전혀 손이 다치질 않죠. 만약에 납땜을 잘못하면 이게 뾰족하면 내가 이 납땜한 면을 손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손에 상처가 나겠죠. 자, 이렇게 그 배선을 가지고 납땜하는 방법을 한번 봤고요. 자, 이제는 이런 저항을 가지고 부품을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품을 꼽기 위해서는 이제 이 뒷면에다가 부품을 넣고 이 앞면에다가 이 납땜면에 납땜을 해야 되죠. 보통은 저항의
저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을 이렇게 굽혀서,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굽혀서 기판에다 꼽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기판에다 꼽아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 맞는 기판에 약 한 4칸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서 4칸 정도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꼽았죠. 저항을 보이시나요? 저항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뒷면에 이제 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뒷면에 선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납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놔놓고 납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뒤로 쑥쑥 빠지겠죠. 빠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접혀 놓습니다. 이렇게 접힙니다. 그러면 뒤로 일단 빠지진 않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여기다가 납땜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납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동판에 먼저 넣은 다음에 해서 납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납땜을 했죠. 자,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리드선을 잘라줘야 되겠죠. 잘라줘야 되는데, 실제 이 리드선을 자를 때 그냥 리드선만, 선의 크기만 이렇게 자르면 이 리드선의 뾰족한 면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을 자를 때는 이 리드선 끝 부분하고 이 위에 납땜되어 있는 납땜 부위까지를 같이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같이 이 납땜 부위까지 같이 잘라서 바닥 붙여서 자릅니다. 자르면 실제 납까지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납까지 같이 잘렸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이 부분도 납까지 같이 해서 자릅니다. 자, 그러면 잘라진 면을 보면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잘렸는데요. 여기에다가 실제 이게 상처가 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보충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인두만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이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저항이 납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만지더라도 이렇게 이 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배선을 저항에다가 배선을 하는 방법을 보였습니다. 납땜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필요하면 이런 배선을 꼽아서 선을 빼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에 연결한다 그러면 여기서 납땜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항 배선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실제로 여기 저항 위에다가 간단하게 배선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걸 끊어서요. 손으로 이렇게 잘라내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선을 연결해서 납땜을 했어요. 납땜을 해서 여기다가 납을 묻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인두 부분에 납을 묻혀야 되니까 아까 했듯이 똑같습니다. 저 끝나는 지점에다가 요 위에다가 납땜을 해야 되는 요 부분 위에서 선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가지고 눌러주면서 이걸 눌러주면서 여기다가 자, 붙이면 자, 납땜이 됐네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저항선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요거 같은 경우에 빌 수가 있으니까 라인을 중간으로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인두로 드라이브로 꼭꼭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눌러주고 여기다가 또 다른 쪽으로 배선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자, 이렇게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고 난 뒤에 이게 잘 됐는지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뾰족 화면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저항 납땜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저항을 납땜할 때 금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4칸 정도의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설계가 잘 안 돼서 2칸 정도밖에 저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지금 저항 우리는 그냥 이렇게 4칸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실제 저항을 붙일 때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좀 더 칸을 작게 하려 그러면 요걸 붙여서 요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2칸 정도만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2칸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리고 난 뒤에 뒤쪽 부분에 와서 마찬가지 이렇게 굽혀서 납땜하면 2칸에도 저항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납땜을 좀 해볼까요? 이건 2칸만 붙었고요. 마찬가지 잘라낼 때 납까지 같이 잘라내라. 잘라낼 때는 그냥 잘라내면 튀니까 손을 덮어서 잘라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잘라내고 인두로 한 번 더 살짝 납땜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납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납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이거 이외에 우리가 지금 이번 앰프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은요,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있는데, 커패시터는 이 저항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납땜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LM1875라는 IC가 있는데, IC 핀을 납땜하는 것도 방법이 조금 있긴 한데요, 5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항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쉽게 할 수 있는데, 우선 이렇게 공납땜을 해서 이 균일한 높이가 되고, 그리고 상처가 없이 뾰족하게 난 것이 없이 깨끗하게 납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선하는 방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이런 부품들을 했을 때 부품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납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이제 앰프를 만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실제로 그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 그 배부해 놓은 그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